한 범죄자의 도주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금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특수강도 피의자인 김길수가 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 토요일 어허. 4일에 그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갔다가 병원에서 도주를 했거든요. 어허. 근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사흘째인데. 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김길수가 지금 키가 175cm 정도가 되고 몸무게가 83kg 상당이고 건장하네요, 진짜 건장한 건장해요, 지금. 체격인데 네. 그리고 옷이 지금 저기는 베이지색으로 나왔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고 근데 저 파란색하고 베이지색 옷은 다 버렸고 네. 지금은 검은색 점퍼 바지하고 흰색 티셔츠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저 옷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계속 잡히지 않으니까 현상금이 있거든요. 어허. 처음에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다가 네. 오늘부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 수배전단에 나온 그리고 곳곳에 CCTV에 포착된 저 인간의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김길수란 인간이 지금 아주 죄질이 안 좋아요. 지금 저 인간이 아픈 척하고 지금 병원에 치료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금 도망가고 지금 사흘째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때그때 옷이마다 바뀐데 이 인간이요. 지금 그때그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있어요. 최준명 자기 딸 머리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범죄도 보면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걸로 보여져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원래 특수 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날 서울 서초경찰서 체포된 김길수는 서울구치소에 지난 2일 날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도망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밥을 먹다가 플라스틱 수저가 있잖아요. 네. 이 플라스틱 수저를 삼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병원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복통을 호소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 2명이 함께 병원에서 감시를 했었는데 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갑 한쪽을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원래는 병원 침대에 수갑을 이렇게 채워놓는데 아하. 풀어준 상태에서 교도관과 함께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에 몰래 도망을 쳐서 탈주를 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 김길수는 자기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먹었던 것이고 병원 가서 일부러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 가서 결국 탈출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플라스틱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삼켰어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기 건강상, 자기 신체상 어떤 위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극을 벌이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럼 세상에. 앞서 김길수가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고 SNS에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 7억 4천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건네는데 갑자기 김길수가 이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강제로 돈을 가져간 특수 강도에 해당하죠. 네. 결국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검거되는데 네. 검거 당시 이 김길수가 숨겨둔 6억 6천만 원 휴대전화, 신분증 등은 발견했지만 나머지 7,700만 원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하. 김길수는 도주 중 잃어버렸다고 둘러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못 찾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도주범 김길수는 여전히 오늘이 앞서 말씀드린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아니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대한민국은 그동안 촘촘하게 이 CCTV가 곳곳에 다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흘이나 도주국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곳곳에 이 포진된 제3의 눈 CCTV에 여러 번 포착이 됐는데 네. 매번 거기에 우리가 먼저 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저기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동선이 아하. 상당히 넓습니다. 어허. 안양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내려오는 어머나? 굉장히 먼 동선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병원에서 도주한 이후로 여러 번 CCTV에 붙잡혔는데 그 네. 영상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네네. 네,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경기도 의정부시인데 주차장으로 택시 한 대 들어와서 멈추니까 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택시 요금을 대신 내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내리는 김길수 남색 상하이 입고 있고 어머. 이번에는 서울 창동역 모습인데요. 베이지색 상하이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나? 이 인근 사우나에서 30분가량 머물렀고 옷도 갈아입은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도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인 고속
고속터미널 내 지하상가 옷가게인데요. 여기서 저기 보이시죠? 검정색 옷 상하이를 구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구입한 뒤에 지금은 또 저 옷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요. 동선. 김길수의 동선 그 자막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김길수가요. 마치 이 공권력,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이건 대담함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의정부, 안양에서 발견됐다가 아까 택시 모습 보였죠? 의정부가요. 그러다가 노원구 창동, 도봉구 창동 가요. 강남 고속터미널 발견돼요. 지금 신출 규모, 그야말로 신출 규모라게 여기저기 대놓고 다니면서 옷도 저게 사입었겠어요. 사입었을 수도 있지만 훔쳐 입기도 하고 슬쩍 입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옷을 매번 받고 입고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지금 신출 규모라게 지금 진짜 경찰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김길수의 행태가 너무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김길수가 도주하는 게 목적이라면 네. 지금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서울 서초구 강남 고속터미널역이거든요. 네. 그럼 고속터미널에서 뭐 지방으로 가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도주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거기로 갈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당장 뭐 돈이 필요하고 그랬다면 안양이나 의정부로 간 것은 거기서 지인이나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의정부 양주 네. 의정부 양주로 갔다가 바로 터미널역으로 갔을 법한데 그게 아니라 네. 중간에 창동역 갔다가 거기서 사우나 갔다가 네. 당고개역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다음에 노원역 가고 그다음에 뚝선 유원지역 가고 뭐예요, 왜 진짜? 고속터미널로 한 번에 가지 않고 띄엄띄엄 다른 곳을 들렀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아하. 그다음에 도주하려면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간대가 조금씩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6시 20분에 지금 병원에서 도주했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역에서 발견된 건 저녁 9시니까 네. 굉장히 쉬엄쉬엄 간 거예요. 네. 마치 지금 서울 나들이를 나온 사람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이런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중간중간에 뭐 만날 사람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아까 범죄 수익금 7,700만 원을 못 찾았다고 했으니까 네. 뭐 돈을 찾으려고 그랬는 건지 네. 이 김길수의 의도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길수가요. 마치 공권력을 조롱한다는 듯이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김길수를 목격하신 분 얘기도 들려지고 있는데 한 식당에서요. 허겁지겁 국수를 먹으면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식당에 이 이른바 바쁜 시간대가 아니니까 마주쳤는데 그 마주친 시민분한테 그랬대요.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데로 와서 드세요.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한 5분 정도 먹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대담함을 보이고 있는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세요. 앞서 얘기 나왔지만 도주가 목적이라면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또 밤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진짜 변두리로 가거나 할 텐데 버젓이 택시 탔죠. 지금 지하철 CCTV가 있는 그 지하철 노선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애초에 도주 계획을 충분히 세워둔 것 같습니다. 도주에 성공하면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구할지 무엇을 할지 즉 사우나를 어디에 가고 옷을 어떻게 갈아입으며 어떤 음식을 먹을지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목격자 제보가 여럿 이루어지는 만큼 검거 자체는 시간 문제이겠으나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다른 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누군가 여성을 만나 이 여성으로부터 택시비를 대신 지급받았다고 하고 동생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직접 접촉한 인물을 토대로 아마 수사기관이 도주 경로 추정뿐만 아니라 이 설득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서울에 그대로 머문다고 하더라도 당장 검거를 우리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다면 조기에는 검거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한정 큰 돈 없이 숨어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접촉을 해서 돈을 받거나 도움을 얻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인척이나 지인 접촉을 통해서 이 김길수가 접촉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하고 접촉을 시도해 올 때 제보를 받는 절차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마 큰 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 무한정 그 소주를 지속할 수는 어렵다.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금세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 김길수가요.
허준 변호사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추정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경찰청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무려 5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고 해요. 이게 실수로 삼켜질 길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적으로 삼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날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이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속 도주 계획이 없는 피의자라고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서 나의 이 구속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고 했을 텐데 네. 자신이 구속될 것을 예견을 하고 이걸 삼켜서 병원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도 내시경을 거부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도 거의 2달 가까이 경찰의 이 수사망을 이렇게 뚫으면서 도망다녔던 전력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도주를 하면서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병원 직원 옷이나 운동화가 어디 있는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 구조까지 철두철미하게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길수가 도주 중에 2명을 만나요. 한 여성 앞서 안양에서 택시 내렸을 때 여성이 와서 택시비 건넸죠. 그러면서 현금 10만 원 정도를 받았대. 아마 그 돈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수도 먹고 사우나도 다니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친동생도 만나요. 그러면서 아마 또 도움도 받았던 것 같다. 그런 도움으로 지금까지 눈에 안 띄고 사흘째 지금 행방묘연하게 지금 숨어 지내는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김길수를 하루빨리 검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과거 전력이 있다면서요. 김길수가 지금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돈이 떨어지면 네.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근데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여성 지인하고 지금 친동생이 돈을 주긴 줬는데 네. 100만 원이 안 되는 액수일 것이다. 네. 그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길수가 그러니까 유치장에서 수저를 삼키고 구치소 가서 아프다 그런 거거든요. 아하. 매우 치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고 네. 또 만약에 아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7,700만 원을 회수를 했다면 그러면 도피 자금이 늘어나잖아요. 자기가 숨겨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만약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도주국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빨리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수익금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밀항 가능성도 왜냐하면 돈이 있다면 밀항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빨리 검거를 해야 되는데 과거 범행 전력도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길수 이 사람이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징역 6년까지 선고를 받았겠습니까? 네. 그것도 보니까 2011년 4월에 온라인으로 한 여성을 만나는데 이 여성을 만나서 흉기로 위협해서 30만 원을 빼앗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폭행을 2회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여성한테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진짜. 인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항고를 계속합니다. 받아들이죠 않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2012년에 형이 6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 김길수가 얼마나 또 나쁜 사람이냐면요. 네. 재판 도중에 상대가 그러니까 여성을 피해자인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고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여성한테 또 무고죄로 고소 무고 혐의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아주 죄질이 나쁜 인간입니다. 네. 근데 허주연 변호사 일각에서는 당시에 그 병원에 뭐 이 김길수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밖에서는 뭐 교정당국 직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밖에서 이 진을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김길수가 사라진 걸 언제 알게 됐고 또 신고는 언제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지금 도주 자체에 2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 뭐 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호장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인권 문제 때문에 화장실 안에 뭐 용변 보는 데까지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병원 구조 자체가 화장실이 바로 문을 열면은 출입구로 바로 앞에 있어서 기습적으로 밀치고 나가는 경우에까지 막기는 어려웠던 상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현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도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6시 20분, 아침 6시 20분이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게 무려 50분에서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해서 아하. 경찰의 수사 자체, 착수 자체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때 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김길수가 의정부 쪽으로 향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탈주하고 그리고 나서. 네. 옷 갈아입고 택시 타고 도망가는 것까지 다 하고 나서야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김길수가 휴대전화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도피 자금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피 자금은 부족하고 휴대전화는 없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평소 알고 지내던,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근거지, 자기가 옛날 살던 고향 이런 것도 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포함시켜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교정당국의 신고가 늦었다, 이 부분은 지금 탓하진 않겠어. 나중에 다 검거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해볼 때 그때 정말 재응을 잘 했는가는 좀 살펴봐야 되겠고, 다시 한번 김길수의 수배 전단 좀 보여주세요. 이 인간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 인간입니다. 지금 도주 수용자 김길수, 지금 이 상태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혹시 몰라요, 돈을 받았잖아요. 조력자들한테 그 돈 받은 걸로 미용실 가서 머리 염색했을 수도 있어요. 안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의 경찰도요. 여기 이 사진에서 다양한 방법의 시뮬레이션으로 안경을 착용했을 때, 또는 콧수염을 길렀을 때, 마스크 썼을 때, 모자 썼을 때 등등등 사진, 가상의 사진을 좀 배포를 해서 많은 분들이 김길수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신고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이 주도하게 숨어 다니다 해도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북한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검거되니까 지금이라도 방송 보고 있으면 반드시 자수하기 바랍니다. 김길수, 이 방송 끝나고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